오늘의 정치권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당초 오전에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일단 오후에 재개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영상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임명 강행을 폭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협치의 포기 선언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한 것을 위장 협치 쇼였다는 것이 저는 분명됐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국민 약속 5대 원칙 대통령은 이행하라! 오후에 저희들이 청문회에 참여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야당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강경화 후보자까지도 임명을 할 경우에는 더한 그 강력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오늘 청문회 당초에는 파행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참가는 했거든요. 참석은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겠다, 검증을 철저하겠다 하게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왜 청문회는 참석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예.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그 입장 내지는 전략을 취해온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마땅히 이렇게 성과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와 관련한 자성의 목소리가 이제 없잖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대여 투쟁을 하더라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자.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전략 수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네. 문제가 없는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에 이제 예. 참여를 하고,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꼭 집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하면 그러니까 전선을 좀 그쪽에 치겠다. 예. 그런 의미로 일단 이제 읽힙니다.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야3당이 모두 지금 반대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당 간에도 서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특히 국민의당 기류가 좀 다른 후보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계속 이렇게 반대 투쟁을 해봤자 결국 이 전선이 흐트러져서 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3당이 모두 공통적으로 안 된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후보자들만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예. 이렇게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절차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좀 무시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보면 이 청문회 과정을 쭉 지켜보면요,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청문회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의혹 그 이상의 뭔가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난관에 봉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은 어떨까요? 초보 야당의 좀 어떤 혼선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야당 생활 처음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것 이상의 사실은 이제 이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다들 현직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사실 좀 낙마하기 위한 어떤 결정적 한방은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 이제 36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장외를 나가고 청문회를 보이콧하기엔 명분도 없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좀 이 국민적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축적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 이제 일단 오전에는 하다가 오후에 들어간 것은 일단 그런 것들을 이제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은 청문회 정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좀 명분이 좀 더 축적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자면 또 한 번 나가면요, 이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야당 투쟁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나갈 때는 쉽게 나가지만 들어오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하고 네. 투쟁의 성과가 필요한데 네. 지금 상황에 투쟁의 성과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야당도 조금 호흡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의원총회 과정에서 장외 투쟁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그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강경화 후보자 만약에 임명 강행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전략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다 이렇게 네. 답변을 했어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배수진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서 배수진을 치느냐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배수진을 쳤는데 이게 별로 국민 여론도 호전되지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친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이제 대비를 해서 명분을 축적해 가면서 결국 어느 지점에서 배수진을 칠 거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들 출신의 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그런 흠결들이 아직까지는 발견되는 바가 없단 말이죠. 네. 괜히 이제 이쪽에 문제 제기를 집중하고 예를 들어 이 후보자들도 안 된다라고 나갔을 때는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한다라고 여론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통과시켜 줄 만한 후보는 일단 통과를 시켜줘 가면서 네. 하지만 이제 그 가장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문제가 있는 후보 누군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1차적으로 강경화 후보를 일단 겨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야당도 함께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선을 쳤을 때 그러니까 좀 힘을 결집시키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지금 한 목소리로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낙연 총리도 임명을 동의를 해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뭐 이번까지는 봐주겠다.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야3당이 이제 물론 한 목소리로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고 또 여러 자질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문제가 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묘한 게 지금 사실은 이제 6월 말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고 네. 바로 이어서 G20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정부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중요한 외교적인 그 어떤 행사를 겨냥해서 외교부 장관이 없을 경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쯤이나 모레쯤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면 일단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는 좀 명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정상회담이 굴러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G20 회의라는 중요한 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좀 이렇게 뭐 반대하기 위한 뭔가 포인트를 잡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경화 후보자를 그냥 반대하기에 예를 들어서 장외로 나온다든지 전면 보이콧을 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사실상 명분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상당히 좀 제한이 돼 있다는 게 야당으로서는 한계가 돼 있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가 조금의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강경화를 찬성한다는 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양당 체제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할 경우는 상당히 좀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네. 3당이 이제 야당 3당이 되다 보니까 이 중에 한 당이라도 예를 들어서 바로 또 장외로 안 가고 바로 들어와 버리면 나간 정당만 사실은 이제 낙동과 우리에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참 투쟁 전술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그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내부적인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도 그런 상황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임명 강행을 하면서 결국 정상회담 모드로 그냥 바로 가는 이런 국면을 하면서 결국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가지 않겠나라는 게 좀 제 명분은 네. 청와대에 더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국민의당의 입장은 아직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를 보면은 이제 못 봐주겠다. 네. 더 이상은 우리가 협조 못한다. 강경화까지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강경하게 얘기를 했다고 예. 이해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게다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그 박지원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경화 후보자까지 뭐 이거 문제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최근에 했어요. 그런데 이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강행을 한 이후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이게 이러면 협치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일단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 일단은 국민의당도 지금은 약간 당론이 결집돼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거하고 지금 맞물려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3당 입장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모든 지금 뭐 후보자들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는 네. 그런 그 위기감 같은 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경화 후보자에서 이거를 막지 못하면 이 검증 자체가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당도
최근에는 지금 어제 오늘 사이긴 한데 기류가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일차적인 야당의 행동 방침 아마 이제 강경화 후보자는 사실 이제 그냥 임명해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상당히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는 국회 임명동의안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민주당 의석이 12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낙마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원내 투쟁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단 강경화 후보자는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제 그 타켓 자체를 김희수 후보자로 해서 사실 야3당이 똘똘 뭉쳐서 본인들의 어떤 힘을 좀 과시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의외의 희생자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본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본다 여야가 좀 충돌할 수 있는 접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꼬여있는 이 청문회 난국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일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야당에게 명분을 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바라는 그 명분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일단 지금 야당에서 보면 지금 일단 그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발표되는데 네. 사실은 그 연이어서 발표되는 후보자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이런 탕평이나 통합의 어떤 그런 인사보다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캠프 출신, 노무현 대통령도 출신, 못해서 다들 좀 자기 사람 위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그냥 놔둬서는 사실은 야당의 어떤 존재감이 없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 좀 더 강력하게 어떤 좀 뭔가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 또 추경안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추경안 같은 경우도 야당도 지금 통과시켜주기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5,000개나 되는 그런 일자리 자체를 뭐 11조 원에 들어서 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야당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계속 어떤 여당의 페이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마냥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따라오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여당과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협상의 카드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제 아직까지 뭐 거의 대부분 후보자가 다 발표가 됐죠. 이제 한 2명 정도만 남았는데 또 그런 문제라든지 또 어떤 일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좀 결격 사유가 될 만한 후보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저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여당의 정치력이 얼마나 될지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다가는 또 이것도 하나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다면 마냥 지금 여론에만 등에 업고 밀어붙이기에는 저는 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또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회까지 와서 만나자고 하고 차담회하고 오찬하자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안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야권에 대해서 씌운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논리로 계속 밀어붙이고 나가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의 심을 받아서 이걸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계속 이 기조로 당분간 끌고 갈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중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고민에 빠져들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방침을 정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이 나서서 어떻게 뭐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이 국면이 길어지면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을 얻는 거하고 그 어찌됐건 국회 안에서 의석수가 지금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닌 상황에서 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야당들을 상대로 해서 협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뭐 예산안, 당장 추경안을 비롯해서 법안 같은 거 통과시키려면 이거는 뭐 청와대 주문대로만 이거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져가기가 좀 상당히 좀 힘이 이제 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사청문회 전국에서는 민주당도 청와대하고 보조를 맞추겠으나 추경안 심의에 돌입하기 시작하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런 지점에 이제 사실은 지금 여당도 고민이 꽤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입지도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앞서서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아마 청와대가 오늘 내일 중에 이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이 평론가님 보실 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아마 야3당도 다 그렇게 지금 관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경화 후보자 절대 안 된다를 다시 네.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강행하면 협치는 깨진다라고 지금 네.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야3당이 힘을 결집해서 전선을 칠 최후의 배수진은 추경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추경안.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유탄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네. 뭐 그 건보다는 사실은 그 야3당이 더 관심을 가질 사안은 추경안. 그래서 추경안을 놓고 사실은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앞으로 있을 추가 인선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그 인사들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청와대에서 양보하는 혹은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안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상해 보는 그림대로라면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강경화 후보자를 네.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치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계속 이제 국민 여론만 보고 가겠죠. 예, 아마 그 전략을 당분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안까지 그대로 이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사실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약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그대로 정면 돌파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권 초반 1년을 좀 밀고 가지 않으면 이거 공약 사업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뤄내기 힘들다라는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청와대 내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전략인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3당하고 상당히 이게 절충하게 해나가기가 좀 힘들 것이고 야3당도 이제 이쯤 되면 그야말로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경호 후보자 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자존심 문제가 지금 이제 돼버린 그런 그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 주겠으나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뭐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네. 사실 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다 해버리는 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전선을 쳐봤자 크게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3당은 여기 뭐 이제 그 추경안을 비롯해서 법안들 또 향후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이런 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청와대도 쉽지는 않은 그런 국면으로 이제 빠져들 수 있는 예. 거죠. 자, 그런 이 더 큰 갈등을 겪기 전에 오늘 일단 이 청문회로 야당 의원들이 돌아왔습니다.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는 심정으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일단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떨리는 기분.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뭐 아직 잘 못했어요.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특별히 뭐 해명하시고 싶은 거나 뭐 그런 건 있으신가요? 뭐 이따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성실히 답변을 할게요. 시험을 치르는 그런 심정으로 청문회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앞서 뭐 잠깐 설명하셨지만 일단 오늘 이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뭐 도종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 전용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아마 고향인 뭐 청주 쪽에 이제 본인이 이제 집을 했는데 문제는 그 앞쪽에 이제 그 한 30평 되는 데가 거의 농지란 말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하고 뭐 고추를 심다는 다 신고서를 냈는데 그걸 네. 이제 본인의 앞마당 같이 잔디밭을 만들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네. 사실 이 농지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격합니다. 사실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만 사실은 이제 농지가 갖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뭘 심을지 계획서가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아시겠지만 지난해 그 청문회 때 우병우 당시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이제 농지를 문제를 해서 그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많이 했죠.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고발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본인도 뭐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 계획서 자체가 다 올라가 있는 것도 있다라면 그걸 단지 놓는데 그걸 몰랐다고 이야기하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 원래 9인승이 이제 전용 도로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7인승을 이제 가서 그게 이제 걸렸다라고 뭐 해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김부겸 후보자나 김영춘 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후원금 문제 관련해서 또 이제 뭐 부인의 어떤 뭐 재산 관련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어떤 문제될 만한 것들 아직까지는 나오지 네.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는 해봤는데
앞서서 평론가님께서 오늘 이 청문회 관련해서는 크게 뭔가 여야 간에 분쟁이 네.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은 해주셨지만 지금 이 특별한 상황이 여야 간의 긴장감이 도는 상황이 이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전망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됐던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뭐 김상조 후보 시절 또 뭐 이 지금 강경화 후보까지 포함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이 5대 원칙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걸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해 보면 사실은 약간 애교에 가까울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법 위반은 분명 하나 그 사안 자체,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비교적 좀 경미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으로부터도 약간 벗어나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야삼당 입장에서도 주력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후보들이라는 거죠. 예, 괜히 힘 뺄 필요가 없는 후보들이다라는 겁니다. 예. 게다가 뭐 다 현역 의원 의원들이고 출신이고, 예. 또 평상시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시험 치러 들어간다 그러는데 별로 시험 치러 가는 그런 긴장감이 엿보이질 않네요. 예, 두 분 다 뭐 오늘 이 청문회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어제 발표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자신의 책이라든지 칼럼에 썼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현종 논설위원님 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야당도 포커스를 일단 지금 안경환 후보자하고 그다음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 예.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표절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고요. 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저도 그렇게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그동안 명성이 있고 네. 또 뭐 점잖으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좀 보니까 네. 쓰신 여러 가지 에세이들이 보면 그 내용에서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시겠지만 이제 탁현민 행정관 내정자와 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성 비하적인 책을 내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이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보면 여성과 관련해서 뭐 술 먹는 자리에 꼭 여성이 있어야 된다. 뭐 여성이 없으면 뭐 장모라도 있어야 된다. 막 등등 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여성 비하적이고 또 어떤 뭐 양성 평등이라든지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양성 평등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는 좀 어긋나는 듯한 그런 글들이 많고 또 이게 보면 이제 성폭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어떤 면에서 좀 정당화하는 듯한 이야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부장판사가 무슨 성부 때문에 이제 있는데 그걸 조금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딴 거보다도 사실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어떤 총괄하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법치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당사자가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고 네. 또 내부적으로 보면 또 이제 자녀의 어떤 그 이중국적 관련해서도 보면 상당히 국가 간이 좀 없인될 만한 글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여성관, 그다음에 국가 간 그다음에 음주운전 관해서 본인이 또 고백한 거라든지 네. 지금 문제되는 게 오히려 지금 파고파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경환 후보자가 상당히 저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자신이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더 밝힌 부분들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문제는 이제 밝힌다고 사실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좀 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뭐 모든 게 자기가 다 신고를 하면 다 괜찮아지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했다고 해서 신고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또 이제 문제가 그 아닌가 어떤 싶어요. 인식에 대한 문제겠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 어쩌면 좀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이런 여성관에 대해서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보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옹호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왜냐하면 기본적인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여성을 네.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인데 그리고 또 어떤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법무장관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법을 세울 것인지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본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얘기가 결국은.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이 문학적인 그 약간 감수성 그것이 이번에 좀 화근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법학을 전공한 그 학생 시절부터 문학회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법률 문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책도 이제 쓰시게 되고 이제 이랬던 것 같고요.
그런 그 문학가적인 소양이 굉장히 있는 분이다 보니 사실은 일반적인 그 법률 전문가하고는 상당히 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인권 쪽에 더 이제 집중했던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고 이번에 이제 성차별 논란을 빚고는 있는데 또 본인이 또 사실은 그 여성 법학 쪽 이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뭐 과목도 개설했던 적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결정적으로 여성 단체 쪽에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것과 그리고 모든 그동안에 지명한 대통령이 지명한 대부분의 후보자를 다 찬성한 정의당이 반대를 하고 그러게요. 나섰다라고 하는 예. 것. 그것이 이제 오히려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예. 나머지 야 3당의 관점에서 볼 때 이분도 역시 코드 인사 범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드 인사의 범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까다롭게 그 야 3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범죄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마저 함께 이야기하면 이제 야 4당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묘한 위치에 지금 처해서 좀 의외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학생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이런 모습이 또 지금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죽잖아. 그래서 중재한 거야. 여기서 무슨 논의가 되고 있는지 니네 모르잖아. 중재 말아주죠. 중재 말아주죠. 쓰는 거 아니야, 부자야. 장난하지 마세요. 아이고, 학생들은 비꼬지 마세요. 고대 학생회에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저는 있어서 안 된다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특히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에 음주 단속이 걸려서 0.1%에서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해명하는 게 뭐냐면 당시 학내 사태와 관련해서 학생들과 무슨 상담을 하다가 어쩔 수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상담하고 음주운전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학생회에서 좀 문제제기를 한 게 보면 그 학생하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장면에서 보면 학생들한테 막 이제 반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해서 총학생에서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에 국가 이제 기획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음주 단속을 뭐 3회 정도로 해서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하자 뭐 이렇게 또 안도 내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음주 운전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 취소까지 된 상황 자체는 이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해명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학생들 핑계 댄다는 것도 이것도 저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조대엽 후보자가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적합하냐에 대한 좀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노동 뭐 행정 대학원장이 한데 사실은 노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네.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는 전문성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또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 과연 왜 이분을 하필 임명했는가에 대한 좀 솔직히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볼 때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핵심적인 이제 참모 어떤 그 서포트 그룹이기 때문에 임명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굳이 왜 이런 하자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5대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으로서 음주운전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음주운전 걸린 분을 임명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사고가 안 나서 괜찮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네, 그런데 면허 취소가 됐잖아요. 예. 네. 이건 그냥 간단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심각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 건이 이렇게 걸리면 보통은 원천 배제 대상이죠. 그래서 이번에 더욱더 이제 논란이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조국 교수 시절에 조국 수석이 교수 시절에 했던 그 얘기도 함께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바로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그 고대 학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를 이제 사실상 이제 주관하는 게 정부인데. 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사실은 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노사정위원회 하다가 이렇게 버럭 화내고 나가버리면 이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되겠냐? 이제 이분은 그런 성격의 소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사실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게다가 이제 이분도 역시 이제 약간 코드 인사 범주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서 야당의 좀 공세가 굉장히 거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꽤나 인사청문회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적지 않은 그런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런 인사청문회의 과정이 또 앞으로 추경안과도
엮여 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추경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된 그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제 뭐 여론에 어떤 호소하는 그런 행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어떤 이 타당하고 또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국회 구조라는 게 결국은 지금 여당이 120석의 소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하고 국회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지금 청와대 입장을 보면 국민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임명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평론가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해야지만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통과 뭐 밀어붙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의석 구조를 지금 해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에 호소하고 여론의 지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국회를 또 설득해야 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가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비스 발전 기본법을 4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통과를 못 지켰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는 국민들도 정권 차원에서 볼 때는 뭔가 실적이 있어야지만 정권을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여론몰이만 해서는 저는 될 상황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야당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득을 해서 뭐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녹록치 않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강경호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는 6월 국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지금 이게 이제 하반기 정기국회에 넘어가 버리면 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냐가 야당과의 협치를 다시 한 번 더 이뤄낼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협치 포기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이걸 다시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좀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협치라는 좋은 말이 상당히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정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